안녕하세요. 바르다 정형외과 이승엽 원장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운동해도 될까요? 어떤 운동은 해도 되고 또 어떤 운동은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악화된 분들도 있고 또 무서워서 아예 팔을 안 쓰다가 오히려 굳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운동을 안 해서도 잘못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해도 되는 운동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차가 이 해도 되는 운동, 하면 안 되는 운동을 제가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또 맨몸 운동, 또 스포츠 종목별로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만약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활 운동을 들어갈 때 꼭 해야 할 운동과 단계별로 복귀하는 방법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팔을 들고 돌릴 때 사용하는 네 가지의 힘줄을 얘기를 하고요. 40대 이상 어깨 통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 첫 번째가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회전근개 질환,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이런 통증 점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0점부터 10점까지 봤을 때, 0점이 하나도 안 아픈 거, 10점이 가장 많이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이거를 수치화해서 표현을 하면 보통은 3점 정도 이내의 통증은 계속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점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면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3점 이내의 통증, 약간의 뻐근한 불편감 정도는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한 4점에서 6점 정도 이제 통증이 조금 더 세져 가는 단계가 될 때는 강도를 낮추거나 횟수를 좀 낮추거나 중량을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좀 주의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7점 이상이 되는 경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10점 만점 중에서 7점 이상의 통증이면 즉시 중단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7점 이상의 통증, 또 팔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진다, 완전히 빠졌다든지, 운동하고 나서 붓기나 열감이 증가를 했다든지,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렵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운동을 즉시 중단을 하고 병원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장에서 하면 안 되는 운동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요즘에 웨이트를 정말 많이 하시고 또 특히 웨이트 관심 있는 분들이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헬스장에서 특히 하면 안 되는 운동들의 이 공통점은 대표적으로 팔을 머리 위로 올려야 되는 동작들입니다. 내가 어깨 높이보다 팔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운동들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어깨 자체에 되게 무거운 부하를 주게 되고 특히 회전근개 힘줄의 모든 그 네 가지 힘줄 근육을 다 동원을 하기 때문에 파열된 힘줄에 추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다 보여드릴 텐데요. 오버헤드 프레스, 뭐 밀리터리 프레스, 업라이트 로우, 랩풀 다운, 딥스, 와이드 그립 벤치 프레스까지 이 운동들이 대부분은 어깨를 과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어깨를 팔 높이보다 위로 들어야 되는 동작들이 많거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제 목소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그 목이 좀 덜 회복이 돼서 좀 불편하실 텐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 많이들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서 하실 수도 있고 서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벨이나 덤벨을 이제 위로 드는 운동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을 머리 위로 특히 드는 운동은
이 회전근개 파열 부위에 최대 어떤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시켜주는 근육들이 삼각근, 이 어깨 위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삼각근이 이 윗팔, 상완골이라는 뼈를 좀 더 위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실제 회전근개 손상이 있을 때 천장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와 마찰을 좀 더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밀리터리 프레스 마찬가지죠. 바벨이든 덤벨로 이용하든 거든 둘 다 위험합니다. 특히 완전 파열이 있는 환자분들은 좀 금지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렇게 서서 기대지 않고 하시는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회전근개 힘줄 근육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깨 근육 자체가 밸런스가 무너진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삼각근이나 특히 대흉근 위쪽 그 키워야 되는 이 운동들은 회전근개 특히 완전 파열이 있는 분들은 절대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라이트 로우 동작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덤벨을 잡고 이제 위로 드는 동작이죠. 우리가 특히 이 앞쪽과 이 삼각근과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극상근, 회전근개 힘줄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힘줄, 이 극상근이 충돌하는 걸 굉장히 유발시키는 아주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안 하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나중에 내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서도 시작을 할 때 가급적이면 업라이트 로우 동작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랩풀다운은 뭐 우리 등 운동할 때 헬스장 가면 이렇게 흔하게 보는 기구죠. 위에서 턱걸이 하듯이 잡고 아래로 당기는 운동인데 일반적으로 랩풀다운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특히 목 뒤로 운동하는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이 헬스 기구를 잡고 손잡이를 목 앞쪽으로 가슴 앞쪽으로 당기고 있는데 목 뒤로 하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동작도 있죠. 이 뒤로 넘어가는 동작은 특히나 각도 자체가 좀 비정상 각도이기 때문에 회전근개 또 그 어깨 주변에 관절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랩풀다운 동작도 조심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특히나 목 뒤로 하는 거는 회전근개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딥스, 이런 평행봉이나 철봉에서 매달려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동작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평행봉에 이렇게 지지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을 하게 되면 몸 자체가 그 앞쪽으로 기울면서 어깨는 신전,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는 동작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내회전이라 그래서 어깨가 좀 앞쪽으로 말리는 힘을 받기 때문에 회전근개 힘줄 중에서도 특히 앞쪽에 있는 힘줄, 그 견갑하근에 굉장한 극심한 부하를 주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체중을 버티는 동작을 하면서 회전근개 힘줄이 어깨 천장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랑 마찰, 그 공간이 좁아지는 동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딥스 동작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벤치프레스는 뭐 많이들 다 하실 텐데요. 벤치프레스 중에서도 특히 그립을 넓게 잡는 거, 이렇게 좁게 잡는 거 말고 넓게 잡는 와이드 그립 벤치프레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넓게 잡게 되면 넓게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어깨의 부하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굉장히 좁은 그립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덜 내려가는 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이것도 가급적이면 초반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면 운동은 안 되는 운동 말고 해도 되는 운동. 이 해도 되는 운동들의 공통점은 팔이 대부분 어깨 아래에 있는 동작들입니다. 그리고 중량 자체가 가볍거나 또 운동을 하실 때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운동들은 좀 해도 된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특히 하체라든지 코어,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회전근개랑 무관하기 때문에 마음껏 하셔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 우리 케이블 로우 그 뭐 시티드 케이블 로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쉽게 생각하면 노젓는 동작이죠. 헬스장에 갔을 때 이렇게 팔을 뒤로 당겨줄 수 있는 동작인데 개인적으로 이 운동 동작은 좀 권유하고 싶은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처음부터 이 운동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후에 재활을 하면서 운동을 복귀할 때 회전근개 환자분들이 수술 후든 뭐 비수술 치료 후 재활이든 이 등 근육 특히 견갑골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보면 팔을 당길 때 팔이 이 어깨 높이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제 뒤쪽에 있는 광배근이라든지 날개뼈를 모아주는 그 능형근이라든지 이제 이런 운동들 이런 근육들을 좀 키워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등 근육을 단련하고 회전근개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팩백 플라이라고 해서 이제 가슴 운동이죠. 대흉근 운동인데 그림은 조금 약간 이제 제가 의도한 바랑 차이는 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운동을 할 때 팔꿈치가 90도 이내로 좀 구부러져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피고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피고하더라도 팔을 너무 높게 들지 않고 약간 낮춘 상태에서 하면은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90도 이내로 구부리고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슴 근육 앞쪽 대흉근과 이제 그 소흉근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그 톱니바퀴 형태로 생긴 정거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이라서 이 운동도 비교적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두근 운동은 일단은 해도 된다고 말씀은 드리는데요.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 중에서 이두근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앞쪽에 있는 힘줄들이 손상이 있는 견갑하건이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이두근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물론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두근 운동은 보통은 해도 된다고 말씀은 드리고요. 이두근 운동 자체는 어깨에 부하가 크게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덤벨 컬, 그 손목이 하늘을 보는 동작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패럴럴 그립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손목이 약간 다친 상태에서 한 해머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깨 자체에는 부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두근 운동도 조심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어라든지 하체, 뭐 유산소 운동들은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체 운동들은 어깨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셔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스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그림 자체가 이렇게 바벨을 들고 하는 그림을 이제 넣어 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바벨을 들고 하진 마시고요. 맨몸으로 하는 스쿼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처럼 하체 키우는 운동들은 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꾸준히 해줘서 하체 근육과 코어가 잡히면 그게 상체의 밸런스를 잡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팔꿈치 플랭크 이제 플랭크 운동들 잘 아시죠? 이렇게 바닥에 댄 상태에서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이제 마치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하기 전 동작처럼 몸을 일자로 버티는 동작. 코어를 키우는 이제 좋은 운동들 중에 하나인데 팔꿈치로 지지를 하니까 어깨 부하가 최소화된다고는 하는데 대신에 이제 주의하실 게 하다가 이 상체와 그 머리가 자꾸 앞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등 뒤에 있는 날개뼈랑 어깨가 위쪽으로 좀 움츠러드는 동작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복근과 엉덩이, 코어에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등 뒤에 있는 날개뼈, 견갑골이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다 보면 힘이 빠지니까 자꾸 몸이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목이나 어깨에 부하가 가서 등 뒤에 있는 견갑골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고
안쪽으로 모으는 힘을 강하게 주고 계셔야 돼요. 견갑골을 모으는 힘을 잘 준 상태에서 하는 플랭크는 도움이 됩니다. 트레드밀, 실내 자전거 뭐 이런 것들 크게 문제 없고요. 뭐 천국의 계단 뭐 이런 경사진 저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유산소 운동들은 다 괜찮습니다. 러닝머신에서 하는 것들. 그래서 아까 하면 안 되는 운동에서 제가 벤치프레스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벤치프레스를 좀 좋아하시거나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건부로 허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완전 파열이 있을 때는 벤치프레스 자체를 치료 완료 전까지는 금지를 합니다. 근데 부분 파열이거나 이제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좀 자세를 바꾸고 그립을 바꿔서 해볼 수 있다는 뜻에서 이제 담아본 거고요. 그 결국 자세랑 중량이 핵심입니다. 와이드 그립 안 된다 그랬죠. 넓게 그립 잡는 건 안 좋고 좁은 그립, 중간 그립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뜨지 않고 옆구리에서 붙으면 좋습니다. 결국 그립을 좁게 잡으면 잡을수록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겠죠. 그러면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도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깨에 한 30에서 50% 정도 부하가 줄게 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 풀 RO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운동 범위를 끝에서 끝까지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좀 범위를 제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을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면 어깨에 그 중량이 집중적으로 실리니까요. 발을 어깨 가슴 위에 한 5에서 10cm 위에서 멈춘다든지 그리고 좀 더 힘든 분들은 좀 더 위에서 멈춘다든지 그래서 파열 부위가 이제 강하게 압박되는 걸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중량, 고중량이었다면 이 중량을 최소한 절반,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분의 1, 4분의 1까지 낮추면 좋고요. 절반 정도로 낮추고 횟수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중량 고반복이 훨씬 재활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벤치에서 바벨을 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머신, 기구를 이용하는 거 있죠. 머신 체스트 프레스. 아예 이제 등도 기대고 이 중량도 내가 이 덤벨을 끼우는 게 아니라 기구에서 세팅 조절해서 이렇게 안정된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몸이 이제 좀 균형을 잡아야 되면서 이제 써야 되는 그 부하를 최대한 없애주기 때문에 부분 파열이 있는 환자분들은 처음부터 바벨 뭐 덤벨로 벤치프레스 하는 것보다는 기구를 이용하는 거, 머신 체스트 프레스 이런 동작 운동들로 바꾸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헬스장 운동 한눈에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어깨 높이 위로 팔을 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벤치 프레스 비슷한 동작들이나 턱걸이랑 관련된 동작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들지 않는 운동들 그리고 뭐 이두근이나 가슴 운동 그다음에 하체 유산소 운동들은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운동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맨몸 운동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비슷합니다. 그 헬스장 운동이든 맨몸 운동이든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운동 공통점은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운동, 또 어깨로 체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 운동은 좀 가급적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특히 풀업, 턱걸이죠. 그다음에 딥스 아까 보여드렸고 버피 아실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그 유산소 운동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팔굽혀펴기 했다가 뛰고 점프하는 운동 이런 운동들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안 좋은 운동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없다고 해도 이런 운동들을 하다 보면 파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턱걸이 특히나 이제 매달린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완전히 뻗었을 때는 우리 회전근개 힘줄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극상근 이 힘줄 근육이 최대한 신전이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체중이 부하가 실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운동은 아니고요. 버피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듯이 했다가 이제 뛰어서 점프하는 운동. 점프해서 착지하는 순간에 어깨에 체중이 집중적으로 실리게 되고요. 뒤로 이제 팔굽혀펴기 하듯이 플랭크 반복 전환을 할 때 어깨에 이제 주기적으로 부하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운동들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푸시업 팔굽혀펴기 하는데 왜 파이크 푸시업이라고 해서 조금 이 몸을 더 이렇게 경사지게 해서 일반적인 푸시업보다 좀 더 팔을 위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푸시업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이 어깨 그 상체 체중의 전부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실는 거기 때문에 어깨 회전근개 힘줄에 정말 그 어떤 극한적인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 핸드스탠드는 아예 이제 물구나무 서기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어깨에다가 체중을 실는 동작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푸시업 같은 경우도 이제 좁은 그립의 푸시업이 있고 와이드 그립의 푸시업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푸시업보다 이렇게 팔 사이 간격을 많이 띄우고 하는 푸시업은 특히나 완전 파열이 있는 분들은 어깨 전체에 이제 부하가 많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맨몸 운동들 중에서 이제 해도 되는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비교적 그 가벼운 형태의 운동들입니다. 푸시업을 하더라도 벽을 대고 하거나 아니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거나 그런 거 말고 하체나 코어, 복근 운동들 위주로 하거나 이런 운동들은 기본적으로 해도 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푸시업을 단계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면 완전 파열,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하든 무릎을 꿇고 하든 이런 푸시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벽에다 대고 푸시업을 하면서 적절히 날개뼈 주변과 가슴에 자극을 주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부분 파열 환자분인데 조금 심한 부분 파열 환자분이다라고 하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푸시업 정도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런 경우도 넓은 폭보다는 이런 좁은 그립으로 해서 무릎을 꿇고 하는 푸시업. 그런데 부분 파열 중에서도 좀 경미한 부분 파열이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조금 넓게 주고 하는 푸시업 하셔도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 잘 치료가 돼서 회복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푸시업을 하셔도 됩니다. 모든 경우에 한해서 대신에 넓은 와이드 푸시업보다는 좁은 그립 푸시업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계건 간에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벽 푸시업은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대로 벽에다 대고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죠. 특히 서서 벽을 밀면서 하면은 체중 부하가 최소한으로 걸리게 되고 특히나 초기 재활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훨씬 좋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는 무릎 푸시업.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그립을 좁게 잡고 가급적 손을 어깨 너비 있죠. 내 어깨의 너비 정도 내지는 그거보다 좁게 해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 부하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하다가 괜찮으면은 조금씩 그립을 넓히는 방향도 괜찮습니다. 헬스장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하체 운동은 어깨에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쿼트라든지 런지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점프 스쿼트도 괜찮고요. 그리고 왜 데드버그 크런치라고 해서 복근 운동들. 물론 이제 복근 운동도 이렇게 할 때 어깨를 이제 위로 이렇게 조금씩 쓰는 동작들은 있는데요. 부하가 그렇게 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고 할 때 어깨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복근 운동도 조심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팔꿈치 플랭크 또 나왔네요. 이런 운동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시계추 운동 이거는 이제 그 보통 회전근개 수술 후 환자분들이 초기 재활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마치 내 어깨 끝에 팔 끝에 추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팔을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가볍게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어깨에 완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팔을 떨어뜨리고 팔 끝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팔의 가동 범위를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 빼고 자연스럽게 흔드는 이런 시계추 운동을 초창기에 그 운동 시작할 때 조금씩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이나 헬스장 운동들을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포츠 종목별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이 좀 있어서 질문을 좀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 있네요. 루이 Q6F33X님께서 2월 달에 회전근개 견봉 성형술 수술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 스트레칭 하다가 이두 밖은 장두 쪽 힘줄이 파열에 의심되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장두 힘줄 파열, 통증이 엄청 심하고 새벽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40대 후반 여성이시네요. 기본적으로 그 이두박근, 이 알통이죠. 이두박근 힘줄은 이두, 머리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어깨로 향하게 되는데 짧은 이두박근이 있고 그걸 이제 단두라 그러고요. 한자로 좀 긴 이두박근이 있어서 그게 장두입니다. 그래서 이두박근 장두 힘줄이라고 하는 거는 길게 뻗어나가는 힘줄인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두박근 장두 이 힘줄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두박근 있죠? 이 팔꿈치를 강하게 구부릴 때 쓰는 이 이두박근의 대부분의 한 90% 가까이 기능은 단두 짧은 그 이두박근 힘줄이 차지하고 실제로 루이님께서 끊어졌다는 장두 이 힘줄은 기본적인 이두박근 자체의 기능에서는 사실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 이 이두박근 장두 힘줄이 어깨 안정성, 특히 어깨가 위로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어깨 안정성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돼 있고 특히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두박근 힘줄이 안 좋을 때는 그것이 통증의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힘줄이 끊어졌을 때 힘줄이 자기 자리에 있냐? 그게 아니고 힘줄이 보통 아래로 말려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나 여성분이고 젊은 분들 중에서 만약에 힘줄 찢어진 게 아래로 내려오면 이 알통이 좀 이렇게 근육에 볼록 튀어나오는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뽀빠이 변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만화 영화 뽀빠이 보면 뽀빠이 알통 튀어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증, 기능적인 측면보다도 미용적인 목적에서 나중에 반대편 팔이랑 비교했는데 너무 튀어나와서 마치 계란 하나가 들어있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 여부가 어깨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나이가 60대 이상인 경우는 보통은 권장하진 않지만 50대 미만인 경우는 약간의 기능 향상과 그리고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뽀빠이 변형이라는 미용적인 목적에서 사실은 수술을 하는 선택지도 고려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고 재활로서 어느 정도 통증 완화를 만들어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아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 자체는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 찢어진 것 자체가 붓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환자분은 수술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SFI 4YY님께서 회전근개 건네 부분 파열로 콜라겐 3회 맞았는데 초음파상 검정색 부분이 흰색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몇 달마다 주기적으로 콜라겐을 맞아도 되는지요? 이거는 이제 정답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콜라겐 주사의 효과가 좀 있을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일 때 힘줄이 다 떨어진 분이 있고 완전 파열 아니면 SS님처럼 부분 파열이 있는데 부분 파열 중에서도 힘줄이 위쪽부터 떨어지는 파열, 그 다음에 관절 안쪽 내측부터 떨어지는 파열, 그리고 SS님처럼 힘줄 사이에서 찢어지는 파열이 있는데 힘줄 사이에서 찢어지는 이런 건네 파열은 콜라겐 주사가 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의학적인 근거들도 꽤 있고 그래서 콜라겐 주사 3번 맞고 나중에 추시 관찰을 해서 초음파상에서 어느 정도 치유되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일단은 1번일 것 같고요.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맞는 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제 물론 해 줬을 때 이게 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쪼끔이라도 좀 더 조직이 치유되고 힘줄이 튼튼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환자분께서 좀 그 주사에 대한 부작용이 없고 좀 치료 완치에 대한 그 어떤 목표치가 높으신 분이라면은 간격을 좀 떼어서 해 보는 것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의학적인 근거는 좀 부족할진 몰라도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요거는 인제 그 뭐 개인차가 있고 또 선생님들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한 3번 정도 맞고 한 3 개월이나 6 개월 정도 지나서 좀 어느 정도 조직이 차오르고 아물었을 때 그때 봐서 주기적으로 추가로 더 해 주는 것은 권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인제 다음 인제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종목들 중에서는요. 특히 인제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수영이 참 재활에는 좋은 운동이고 다른 관절에는 정말 좋은데 유독 어깨만큼은 수영이 참 부담스럽죠. 안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 부력 때문에 관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활에는 정말 좋은 운동이기는 하고요. 단 인제 영법 선택이 핵심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킥판을 대고 인제 킥을 연습하는 거, 팔 동작 없이 발차기만 하는 거는 인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팔을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자유형, 접영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평행은 약간 조건부입니다. 그리고 배영도 사실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제가 써 놓기는 했는데 이것도 쪼끔 조건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할 때는 킥판 킥하는 거 그다음에 배영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영이 좀 오버헤드 동작이 적다는 뜻이 주로 팔을 앞에서 뒤로 넘기는 동작이 많고 나머지 인제 평형, 자유형, 접영들은 뒤로 뻗어서 앞으로 넘어오는 동작이 많아서 이 팔이 약간씩 내회전되는 그 동작이 생겨 버리면 이 회전근개 힘줄이 어깨 천장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랑 충돌할 가능성이 좀 많이 생깁니다. 배영도 물론 그런 동작이 좀 생기기는 하지만 비교적 초창기에 동작을 좀 작게 할 수 있다면 조금 낫고요. 평형은 그나마 인제 팔 동작이 가슴 앞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열 자체가 크지 않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지만 자유형, 특히 접영은 정말 절대 금지하고요. 자유형도 팔을 머리 위로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이런 운동들도 파열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 정말 많이 여쭤보시죠. 라운드 나가도 되는지. 어 일단은 그 파열이 되어 있고 치료 중이라면 라운드는 나가지 마십시오. 절대 안 나가시는 게 좋고요. 치료 중일 때 풀스윙은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퍼팅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기존에 뭐 너무 인제 그 골프에 대한 인제 그 사랑이 지나쳐서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숏게임 정도 뭐 어프로치도 짧은 거리 위주로는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퍼팅 좀 해 보다가 괜찮으면은 어프로치 넘어가고 괜찮으면 인제 하프 스윙하고 뭐 3 쿼터 4분의 3 스윙, 풀 스윙 이런 식으로 인제 넘어가되 각 단계마다 통증이 없으면 넘어가는 거지 일단 해 보다가 바로 다음, 바로 다음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풀스윙, 다운스윙은 특히나 어깨 힘줄, 극상근 힘줄에 최대한의 장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마찬가지로 때리는 임팩트 순간에도 어깨 관절 자체에 강한 타격이 가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팔을 끝까지 뻗어나가는 팔로스루 동작에도 어깨가 인제 내회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힘줄에 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퍼팅과 숏게임 위주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라켓 스포츠들은 기본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아마 상상하시는 대로일 것 같고요. 그나마 탁구가 조금 조건부로 허용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운동들 중에서는 탁구가 가장 먼저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인제 이런 운동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복귀 순서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탁구부터 시작을 하시되 탁구도 좀 수비 위주로 인제 먼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좀 좋아지면 좀 스트로크 좀 스매시를 포함해서 하시고 그다음에는 인제 테니스를 천천히 시작을 하되 인제 포핸드부터 시작하고 서브라든지 스매시나 하이 발리 같은 높은 동작의
운동들은 처음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쪼끔씩 하게 되면서 이제 좀 회복이 되면 고런 것들도 좀 늘리고 마지막이 인제 배드민턴입니다. 어 인제 배드민턴 자체는 계속 오버스윙을 거의 많이 해야 되니까 배드민턴도 초기에는 뭐 드롭샷이나 낮은 스트로크 위주로 먼저 하시고 배드민턴 스매시는 가장 나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단계마다 통증이 없을 때 쪼끔씩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기본적으로 금지입니다. 특히 서브, 스매시, 극상근, 어깨 힘줄에 정말 최대한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까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라켓의 진동이 가기 때문에 관절 충격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배드민턴은 더 안 좋고요. 탁구는 동작 범위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구, 배구들도 사실 좋지 않죠. 마찬가지로 다 오버헤드로 뭔가 던지고 스파이크 때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을 던지는 동작 야구는 이 오버핸드로 투구를 하는 건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한테 최악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외야 수비를 하신다든지 이런 송구들도 멀리 던져야 될 때는 좀 위험하고 그나마 배팅하는 것 타자로 하는 건 비교적 안전하지만 사실 이것도 타격이 갈 때 힘줄에 부하를 많이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구도 비슷한 원리가 되겠고요. 테니스 서브 때리는 동작과 똑같기 때문에 그나마 인제 리시브나 언더로 패스하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그 위를 팔을 머리 위로 들어야 되는 동작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농구도 쪼끔 불안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인 드리블이나 패스 같은 것들은 괜찮으실 것 같고 레이업이나 점프슛처럼 요런 것도 좋지만 물론 이제 덩크까지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 중에 잘 없겠지만 오버헤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오버헤드 패스를 반복하는 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 축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가능은 한데 뭐 헤딩을 하거나 아니면 골키퍼를 볼 때 어깨에 충격이 전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축구랑 농구는 상대방과 인제 단체 스포츠, 팀 스포츠를 하면서 인제 그 신체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어서 조심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대부분 다 좋고요. 달리기, 자전거, 등산. 등산의 경우에는 인제 폴대 트레킹 폴을 쓸 때 인제 너무 과하게 어깨를 짚지 않게 조심은 하시고요. 이런 인제 운동들은 좋지 않습니다. 격투기, 뭐 복싱, 크로스핏, 클라이밍 생각해 보면 다 어깨를 많이 써야 되는 운동이니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인제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는 정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크로스핏 같은 경우도 뭐 클린 이 역도 동작들 많잖아요. 스네치 이렇게 드는 거. 그다음에 핸드스탠드 워크 아예 물구나무 서기로 걷는 거 이런 것들 아까 헬스장에서 하면 안 되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좀 위험한 운동이기 때문에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하체라든지 코어 운동 위주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표 하나로 딱 정리를 하면 요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준점을 보실 때 기준점은 결국은 단 하나입니다. 머리 위로 어깨를 들어서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느냐, 이런 동작이 있냐 없냐, 그리고 강한 타격을 줘야 되냐 아니냐 인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서 어 어쨌든 인제 위험한 운동 골프 같은 경우 특히나 퍼팅이나 숏게임은 괜찮지만 풀스윙으로 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야구 뭐 격투 종목들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나마 탁구나 좀 달리기, 자전거, 축구 요런 것들은 괜찮고 수영은 가급적이면 이제 킥판을 이용한 동작과 배영 위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쪼금씩 잘 되고 회복이 잘 되면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 운동은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려서 뭐 오늘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 5 가지만 가져와 봤고요. 펜듈럼 운동은 아까 그 시계추 운동 있죠. 팔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천천히 돌리는 거. 이거는 상체를 기울인 상태에서 팔에 힘을 빼고 원형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어깨를 워밍업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많이 강조드렸던 것들이 이런 밴드 운동들인데 기본적으로 밴드를 한쪽 끝에 묶어 놓고 바깥으로 당기는 이 외회전 운동.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겨드랑이 지금 이게 수건을 끼고 있는 게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이고요. 영상으로 보시면
겨드랑이 벌어지지 않게 바깥으로 당겼다가 좀 버티고 천천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빨리 가더라도 돌아올 때는 천천히 버티면서 돌아오는 게 핵심이고요. 똑같은 이 외회전 운동인데 옆으로 누워서 하실 수도 있어요. 밴드 운동을 하는 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집에 뭐 1, 2kg 정도 가벼운 아령이 있거나 아니면 뭐 페트병에 물을 채워 놓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옆으로 누우셔서 이제 그 안 아픈 쪽 팔을 밑에 이렇게 기대고 마찬가지로 수건을 껴서 겨드랑이가 뜨지 않게끔 하고 팔을 이제 이렇게 위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섰을 때 옆으로 회전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아령의 무게를 이겨내는 저항만 주면서 하는 거니까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겨드랑이 벌어지지 않게 이렇게 쭉 들어주시고 또 천천히 내려오고 이 운동들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외회전의 반대, 내회전이죠. 이제 그 밴드를 반대쪽에 서서 이제 잡으면 이렇게 안쪽으로도 당기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고 이제 그 순전히 내회전하는 힘, 어깨를 안으로 당기는 힘을 주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당겼다가 좀 버티면서 천천히 돌아가고.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당길 때 몸의 힘을 이용해서 당기다 보면 어깨가 돌아가거나 겨드랑이가 이렇게 뜨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스트레칭입니다. 월 슬라이드라고 해서 그냥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몸을 앞으로 쭉 숙여서 어깨 앞쪽을 늘리는 스트레칭 연습이죠. 이때는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천천히 기어 올라가듯이 하면서 몸을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구부려서 스트레칭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운동들을 특히 초기에 재활할 때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할 때는 초창기는 운동을 많이 하신다기보다는 통증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는 시기니까 아까 얘기한 펜듈럼 그 이렇게 시계추로 이렇게 워밍업 하는 거 냉찜질 몸찜질 하면서 코어나 하체 운동 스트레칭 위주로 4주차까지는 하시는 게 좋고요.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한 3개월까지는 아까 보여드린 밴드로 외회전이나 내회전하는 운동, 벽이나 무릎을 대고 푸시업 하는 거, 수영 킥판을 잡고 이제 조금씩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하실 수 있고요. 이제 3개월 차가 넘어가면 조금 푸시업 좀 가벼운 정도, 그다음에 덤벨 가벼운 정도로 하면서 이제 그 스포츠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서서히 이제 스포츠 복귀를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팔을 전혀 들 수가 없다. 운동을 하다 보니 갑자기 팔을 못 들겠다. 운동하고 나서 팔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힘이 빠진다. 그리고 충격이 뭔가 가고 뭔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짚었는데 통증이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 그 외에도 한 4주, 6주, 거의 한 달, 한 달 반 이상 치료를 뭔가 하거나 재활을 했는데 호전이 없고 점점 악화된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자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운동을 즉시 중단을 하고 병원을 가셔야 돼요. 어깨가 특정 방향으로 고정될 때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 특정 각도에서 팔을 더 움직이기 힘들거나 이런 동작 그 증상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꼭 그 문진을 받고 좀 검사를 해서 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운동을 하셔야지 그냥 막연히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운동하면 좀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만 가져와 봤고요. 아까 기본적으로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하체 운동 당연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수영은 기본적으로 킥 연습이랑 배영은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데 자유형이나 접영은 회전근개 파열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으면 운동하셔도 되죠. 그 통증이 없는 범위의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하시라고 하는데요. 할 때 안 아프더라도 하고 나서 다음날 그 다음날 아프다 그러면 그 운동은 좀 아직 이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중단을 하시고 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퍼팅은 기본적으로 스윙 폭이 작기 때문에 안전하고 되게 짧은 거리의 어프로치나 숏게임도 어느 정도 하실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통증이 있다면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운동들은 모두 금지를 하셔야 돼요. 오버헤드 프레스, 뭐 풀업, 접영, 스파이크, 서브 이런 이제 어깨 위로 팔을 들어서 뭔가 강한 타격을 주거나 반복적인 부하를 주는 거는 점점 파열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하체, 코어,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해줄수록 오히려 몸의 균형이 잡히고 밸런스가 잡혀서 상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장할 만합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첫 장에서 통증, 그 0에서 10점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7.23 정도 되는 통증이다. 그러면 그 운동은 즉시 중단을 하셔야 되고 그 운동 순간에 아프지 않더라도 운동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악화된다 그러면 그 운동은 금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올려주신 분 좀 대답을 몇 개 더 해드릴게요. 애플망고 민트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부분 파열 90% 파열이라는 말씀이시겠죠? 90% 파열 진단 받으신 후 수술을 받으셨고 3주 차고 재활 중 오른쪽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반대편 어깨신 거죠? 그러니까 부분 파열 수술하신 건 왼쪽 어깨고 재활하던 중 오른쪽 어깨가 검사 받은 경우가 50% 이상이라고 아마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스트레칭만 해도 통증이 없어질까요? 어, 그거는 이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주 차면은 수술하고 나서 받은 진통제나 약도 있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어쨌든 재활을 하고 계시니까 왼쪽 어깨 하는 재활을 오른쪽 어깨를 기본적으로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뭐 파열이 있다고는 하지만 50% 정도 완전 파열은 아니시라고 보여지니까 스트레칭하고 통증 조절 약으로 하고 뭐 물리치료할 때 같이 하고 기본적인 재활을 해도 어느 정도 좀 통증이 완화되는 걸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른쪽 어깨가 전부터 계속 아팠던 게 아니라면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제 지금은 왼쪽 어깨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보조기도 아직 차고 있을 시기 같고 어 이제 왼팔을 거의 못 쓰니까 아마 오른팔을 집중적으로 쓰고 계셔서 더 아플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환자분이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좀 그 횟수 대비 치료 효과를 빠르게 낼 수 있는 그냥 주사를 한 번씩 좀 맞으면서 좀 버티시라고 하는 편입니다. 자주 맞으면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적절한 조건 하에서 필요에 의해서 맞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계속 스트레칭 하다가 또 이쪽 어깨도 아픈데 제대로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안 돼서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파열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좀 통증을 줄이는 게 우선 1번입니다. 그게 약이 됐건 주사가 됐건 통증을 좀 줄여놓고 왼쪽 어깨 재활하는 거를 같이 하면서 스트레칭을 병행을 해서 좀 회복을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랑캐 18님께서 50대 중반 남성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파를 들 때 어깨가 아파서 3일 약 먹고 새벽 자다 우측으로 돌아 눕는데 두둑 소리가 나더니 다음부터 좋아졌습니다. 아마 그 힘줄이 좋아진 건가요? 어깨가 빠져 있었던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깨가 빠져 있던 건 아닐 겁니다. 어깨가 빠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탈구니까 아예 움직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는 빠지면 아예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태인지는 그 두둑 소리가 나기 전 상태가 검사를 한 게 아니니까 알기는 어렵지만 힘줄 자체가 어떤 두둑 소리가 나면서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게 이제 힘줄이 어디 주변 조직과 나는 마찰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단순히 어깨 자체에서 나는 그냥 소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리. 이제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애초에 안 됐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원인이 뭐건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은 통증이 좀 좋아지셨다고 하면은 일단은 된 거죠. 그 소리가 난 이유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힘줄이 좋아졌거나 빠졌다가 들어간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통증이 없다 그러면 좀 일시적인 해프닝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고 평소에 가벼운 뭐 헬스라든지 근력 운동 달리기 하고 계신 거면은 지금처럼 관리하시고 어깨 스트레칭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견갑골 안정화 운동 이런 거 위주로 하시면서 좀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아흥님께서 목 디스크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목 스트레칭, 어떤 스트레칭 해야 좋을까요? 어, 네, 자세요. 이거 그 예전에요.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라운드 숄더일 때 꼭 해야 되는 운동 편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라운드 숄더, 그 다음에 뭐 거북목, 일자목 이런 거 스트레칭 하는 방법들이 좀 유사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목을 신전하는 동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을 이렇게 위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쭉 피는 동작들. 그 다음에 통증이 별로 없다면 이렇게 좌우로 팔을 당겨서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그 맥켄지 신전 운동 권유 많이 드립니다. 팔을 이렇게 90도 정도 위로 든 상태에서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그 안쪽 아래쪽으로 약간 이렇게 쫙 모이는 힘을 좀 주고 날개뼈를 등 뒤로 짜주는 느낌을 주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버티는 운동 이런 운동들이 좋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승모근이나 날개뼈 잡아주는 근육들 자체가 경직돼 있는 분들이 많아서 평소에 어깨 스트레칭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칭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그 전에 제가 그 라운드 숄더일 때 꼭 해야 되는 운동편 한번 찾아보시고 운동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볼까요? 꽃가루님께서 분쇄 회전근개 파열 쇄골골절 수술을 한 지 10년이 되셨다. 어, 좀 이게 그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어깨 쪽이 푹 꺼졌다는 게 어디가 꺼졌다는지를 사실은 이 질문만 보고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회전근개 파열 수술도 하시고 쇄골골절이 분쇄골절이어서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으로는. 근데 이게 어깨가 꺼졌다는 게, 이 위쪽에 있는 승모근이나 이 부분이 꺼진 건지, 아니면 이 어깨 옆쪽에 있는 여기가 꺼진 건지, 등 뒤에 날개뼈 잡아주는 근육이 꺼진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다 원인이 다를 것 같고요. 근데, 증상이 결국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분쇄골절에 회전근개 파열까지 수술을 하셨으면 큰 수술을 하셨을 텐데, 증상이 없는데 단순히 꺼져 보이거나 이런다고 해서 재수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쇄골골절을 뭐 예를 들어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면 그거는 뼈가 안 붙었거나 뼈가 변형돼서 붙은 뭐 분류압, 부정유압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수술을 다시 해야 될 거고 회전근개 파열도 수술했다가 재파열이 생겼거나 이런 경우라면 다시 해야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꺼졌다는 것만으로 재수술을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단 이제 이 꺼졌다는 게 워낙에 심한 외상을 입고 나서 어깨 근육이 다 무너지고 밸런스가 무너져서 꺼진 거라면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재활을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이 되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시 손상이 너무 심해서 신경이나 근육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꺼진 경우라면 사실 그런 거는 재활이나 재수술로 회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판단을 해보시고 한번 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그 가장 뭐 확실한 거는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것이 답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운동하는 건 오히려 더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내 어깨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하고 내 통증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어깨를 훨씬 오래 건강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괜찮으신지 헷갈리신다고 하면
병원에 가셔서 어깨 전문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깨는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게 운동하는 법을 꼭 잘 지켜주시고 건강한 어깨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